이번에는 이제 KB가 이제 9월 달에 내놓은 자료입니다. KB가 9월 달에 내놓은 자료고요. 시장 리뷰에서 매달 내놓고 있습니다. KB 같은 경우도 매달 이 시장은 특히 KB가 이제 아파트 대출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것들이 KB가 굉장히 선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 주택매가 상승세는 둔화되었으나 전세가격 상승 우려 지속되고 있고요. 매매거래 연이은 규제로 증가세가 둔화돼서 전망이고, 보시면 전망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망이라는 거는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측한 것도 있지만 현재 거를 과거형으로 얘기한 쪽으로 이루어질 거 끊어서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끊어서 좀 읽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걸로 보시면 주거용 부동산의 이제 동향, 시장 동향인데, 어떤 식으로 분양 입주를 하고 있고, 토지, 주택금융까지 세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택에서.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간접투자, 해외 부동산, 미국 주택시장, 일본 주택시장. 어제나 우리하고 비슷한 주제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 이 분야 자체가 우리 부동산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거용 그리고 상업용 그리고 해외 이 세 가지 해외를 하면은 반드시 이게 해외도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미국, 일본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전체적인 거 아닌가. 그리고 상업용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간접투자 방식, 뭐 간접투자에 여러분들이 니츠나 이런 건 잘 안 하시니까 그건 하는데 경매에 대한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가격, 여기서 주택가격은 둔화되었으나, 이거 보시면 매매가격은 둔화되어, 상승세 둔화예요. 상승세 둔화해서 전세가격은 상승 우려, 지속을 했고, 공급대책 이후 수도권 상승세가 주춤하고 일부 광역시, 세종시 비수도권 상승세는 확대되면서 여전히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계획인구가 지금 계획인구보다 훨씬 더 많이 오버됐어요. 30만인데 35만인가 지금 살아요. 그러니까 상승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임대차 3법 도입에 임차인은 실거주, 매물이 감소된 상황에서 전세가격 상승은 지속으로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주택거래. 자, 이거 보시면 주택거래는 6, 7월이 28만이나 연이은 규제로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해요. 앞으로도 계속 둔화될 거라고 전망을 해요. 7월 주택 매매 거래는 14만 건, 14만원으로 됐고 크게 증가했으나 연이은 규제로 전망세, 비수도권 감소가 지속되면서 미분양 아파트는 역대, 자 여기 보시면 미분양 아파트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거가 좀 중요합니다. 주택 공급은 충남 중심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다라는 거고, 입주 물량은 58,000호, 아니 38,000호,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토지, 주택금융은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금융 보시면 연체율 하향. 지금 집을 지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연체율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신규 금리는 2.45에서 최저 수준이면 연체율은 0.25까지 하락했다라는 거죠. 0.25까지 하락했다.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주거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상업용은 투자 수요 유입으로 거래 증가했으나 향후 투자 여건 전망은 부정적. 투자 여건 전망은 부정. 자, 보시면 거래는 증가됐으나 투자 여건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지역 너무 많이 비어있는 것들 있죠. 못 쓰는 데서 상가는 잘 되는데 잘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건 좀 골라서 하는 게 좋고,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금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말을 하는데, 세종이나 아니면 뭐 주요 도시들을 가서 여러분들이 경매로 상가 사는 걸 한번 자금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고려해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거 하실 때 반드시 입지 분석은 하셔야 돼요. 저한테 제일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토지와 상가를 물어볼 때는 가보지 않고서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상가라도, 같은 건물이라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어디 상가 가지고 있는데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어려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토지, 어느 토지 가지고 있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그 토지도 앞에 땅 틀고 옆에 땅 틀고 뒤에 땅 틀린데 그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최소한 4대 공부 이상은 띄워보고 그거를 자료를 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오피스텔 입주 물량 감소로 해서 가격 상승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서울 경기 오피스텔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가율은 호합세다. 다시 말해서 수익률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피스텔은 수익률이 지금 가장 큰 수익형 부동산 있잖아요. 상업용이니까. 자, 거래시장은 둔화 조짐이고요. 오피스는 뭐 거래시장 둔화 심화되고 있죠. 거래 둔화세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접 투자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택가격은 계속 소폭 둔화되어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세종 비수도권은 상승폭은 확대되었고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택 매매 가격이죠. 그런 걸 넘어갈게요. 다음부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에는 하나하나씩을 해서 라이브를 제가 기계에 익숙해지면, 제가 컴퓨터에 익숙해지면, 일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 하더라도 좀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거를 제가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이게 많은 거를, 그러니까 두 가지 보고서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죠. 세세하게 다음부터는 좀 공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매매 전세가 변동률이죠. 전세가 변동률이고, 지금 전세가 주간 동향에서 보면, 자, 지금 이 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표 보시면, 대책이, LTV 추가 대책이 나오고, 1216 대책이 나오고, 220 대책이 나오고, 617이 나왔을 때 어떻게 식으로 했는지, 그 다음 전세가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자금 조달 계획서 313 너무 많죠 지금. 그 다음에 84 공급 대책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거 공급 대책 확대함으로 인해서 지금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전세금이 도리어 올라가는 걸 보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서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게 급격한 상승,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 표를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인천 매매가 상승률은 지역 간 편차 전세가 대체로 상승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똑같이 표를 참고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주택가격 비수도권, 수도권보다 상승률은 낮으나 전반적인 상승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시면 숫자에 기여한 상승률입니다. 3억, 6억, 9억, 15억, 이거에 대한 상승률에 대한, 그 얼마나 상승하고 있느냐에 대한 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기타 세종 매매 전시 주요 최고 상승 수준을 갖고 있고요. 잠깐만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택 거래 보시면 주택 매매 거래 6, 7월에도 28만 호 연이은 규제력 증가세 둔화 전망이죠. 계속 보시면 규제로 인해서 중과세 둔화 전망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얼마나 둔화가 될지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거의 절벽 가까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거 말고는 서울 수도권에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택 매매 건수는 13월에 전년 대비해서 110%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적 주택 매매 가격 증가율에 대한 겁니다. 보시면 충북 지역별 주택 거래량이죠. 충북, 경기, 대전이 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울산, 충남, 강원까지도 많이 이루어져요. 전국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죠. 보시면 충북, 경기, 대전, 부산, 경북, 울산, 충남 이 다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던 지역입니다. 경남, 전북, 서울, 대구. 대구가 의외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거 주거 가격이 높다 보니까 상승률이 낮은 것도 있어요. 자, 미분양 아파트는 27,000호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다. 미분양 아파트가 이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지역별 미분양 아파트 증감을 보시면 충남이 지금 뭐 417, 21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7월 대비 이렇게 호수로 나와 있어요. 보시면 마이너스 나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중간 정도는 지금 거의 미분양이 없다라는 거고, 또 여기서 보시면 악성 미분양입니다. 악성 미분양 보시면 악성 미분양 보시면 준공후 미분양, 준공후 그 다음 수도권 좌우 뭐 이렇게 해서 미분양이 나와 있어. 미분양. 그래서 주로가 어디 비수도권적인 문제가 나와 있죠. 비수도권적인 문제가 물량이 많다라는 거고, 준공후 물량은 계속 줄어드는다는 거고, 수도권은 지금 이 표시 보시면 맨 아래 표시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성 미분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동산 가격 하락이 굉장히 지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악성 미분양이 없다는 얘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지금 드물다라는 얘기로 보여지는 거죠. 비수도권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택 경기호조세에 맞춰 충남 등에서 높은 청약을 경경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 충남 등에서 서울, 부산, 충남 등에서 굉장히 높은 한 거는 주변 가격하고 구축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거기에 대한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2개월 연속 25,000호를 상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토지 거래 가격. 이거는 저희가 이제 주로 토지를 하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 거래 가격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과문 혁출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건이 제시되면서 세종시 토지 주택 거래량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가격 급증. 이게 문제가 되죠. 7월의 거래량은 36,000필지로 전월 대비해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자, 보시면 담보대출도 순증을 했어요. 증가폭을 받고 최소 수준은 이자율은 최저 수준이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은 2개월 연속 증가폭이 늘어나고죠.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세에 대한 얘기죠. 은행권 주담대 대출 및 주의고, 주담대 대출에 대한 얘기. 금리 연체율, 금리 기준금리를 잡고요. 기준금리 그 다음에 일반 3%부터 2.8%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권 대출 연체율 추이. 우리가 연체율이 많으면 경매지수나 이런 게 좋다라는 거고요. 경매지수가 이제 나중에 좋아질 확률이 많다라는 거고, 연체율이 낮으면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물량이 안 나오는데 경매가 그러면 이제 경매 시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연체율로 연체율은 선행지수입니다. 경매하시는 분들은 이 경매 연체율이나 이런 거를 반드시 봐야 그 지역 연체율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연체율을 알아야 그 다음 선행지수, 물건이 많이 나올 건지 적게 나올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상가는 투자 수요 유입으로 상가 거래 증가했으나 향후 투자 여건은 전망 부정적이다. 아까도 얘기를 했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누적 거래량은 전년 대비에 비해서 5.8% 증가했고요. 연도별 상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연별 상가 거래량 추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상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또 하나는 이건 큰 전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 지역, 그 다음에 그 단위마다 다 들어가야 될 문제죠.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물어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상승세 지속되고 전세가율은 3개월 연속 보합이다.
다시 말해 수익률이 저하된다는 얘기죠. 수익률이. 가격만,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은 있어서 가격은 상승인데 전세가 이론 계속 3개월 보합세다. 그러니까 저는 오피스텔을 기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피스텔 투자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상가나 아니면 아파트나 아니면 뭐 토지를 투자라고 저는 또 말하는 쪽이라서 2개월 연속 상승폭 확대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경기도가 지금 많이 짓고 있으니까요. 오피스는 지금 서울시장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둔화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둔화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1층 코로나로 인해서 1층 가보시면 많은 것들이 그런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미엄은 2천만 최대가 될 거고요. 거래시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피스에 대한 거는 뭐 저는 좀 경매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는 좀 될 수 있으면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간접에 대한 거고요. 미국 시장 이게 사실은 근 1시간 가까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짧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저금리에 대한 거, 미국에 대한 거, 미국은 지금 지수가 제일 처음에 6월 달까지는 6, 7월까지 굉장히 금리나 이런 게 낮아졌지만 주택 판매주도 굉장히 낮아졌었어요. 낮아졌다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6월 급락 이후 8월 들어 모두 반등세로 전환했다라는 거죠. 반등세로 전환했습니다. 지수도 S&P 지수도 전월 대비해서 상승으로 첫 주 연속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다. 기존 주택에 대한 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보시면 이게 재택근무 증가, 우리도 이런 거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주택이 외곽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래세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거. 미국은 이런 게 굉장히 뉴욕 같은 경우가 이걸로 인해서 많이 망가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같은 어떤 글로벌화돼서 같은 추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남 선호에서도 물론 강남이 계속 나갈 겁니다만은 학군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학군도 있지만 뭐 다른 주요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렇고 우리는 뭐 학군이라는 강력한 게 있고 교통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자, 일본은 강력하게 재택근무 도쿄 오피스 시장은 굉장히 부진하고 있다는 거죠. 재택근무.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는 거고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로 도쿄 오피스 시장은 임대 수요가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주요 도시도 이 감소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주요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그 공실률에 대한 거 A급 오피스 임대 수요 추이, 임대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재택근무, 원택근무 시행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오피스 수요는 더욱 감소할 전망이고 선호 지역 내 우량 건물에 대한 수요는 견고할 것. 그러니까 선호 지역 내, 그러니까 강남 빌딩값이나 이런 건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안 떨어진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는 안 떨어지는데 비선호 지역이나 이런 데 오피스는 상당히 지금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본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했고 일본의 그 코트라에서 일본에 한번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모바일 워크를 하고 본사해서 뭐 여러 가지 같이 연결돼. 우리나라도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확충망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시행한다는 얘기죠. 실행해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거는 마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세밀하게 하나씩을 이번에는 오늘까지는 2개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하나씩을 갖고 30분을 하든 뭐 1시간을 하든 이렇게 해 나가도록 라이브 방송. 아직도 라이브 방송 들어오는 거가 좀 많이들 미흡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좀 컴퓨터를 배우고 있는데 나름대로 바쁜 게 있어서 제대로 지금 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